예. 예, 오늘은 2023년 12월 8일이죠.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음력으로는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통일연방모형 52번째 강의로서 우리 한국 문명사를 좀 최종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해서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아마 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세계 민주주의를 내다판다. 우리의 말과 거래서 해답을 찾다. 이제 여기 제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책을 먼저 이렇게 소개 좀 시키고자 합니다. 동국정원 불교 범어대사전. 예. 이 범어를 우리는 이제 산스크리트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실담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 쓰고 있는 이 상담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어를 산스크리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글이라 해서 항상 쓰는 글, 그 다음에 실담어라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가이신 대학자 태사님,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이 책을 2권에 걸쳐서 약 250만 자에 걸쳐서 우리 이 범어대사전을 편찬했다는 것은 이거는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뭐냐면은 개인이 했다는 것은 놀랄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6, 7년 전에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을 뵙고 제가 틈틈이 이 범어대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 우리가 쓰고 있는 뿌리글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공우 강산 박사님하고 6, 7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맘때가 되는 거죠. 2023년 12월 28일 날 이렇게 소천하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짧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음과 동시에 거기에 이렇게 동영상을 짧게나마 이렇게 적어와서 저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던 공우 강산 박사님을 제가 소개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세계 민주주의를 내다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제가 이 책을 성취예측 모형을 소개시킨과 동시에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빠짐없이 공부하고 있고요. 또 우리 딸 둘에게도 열심히 뭐냐면 이쪽으로 공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원래 이제 고3인데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취의 정보형을 보다 이제 발전시켜서 제가 앞으로 공부 계속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이 통일연방 모형이죠. 그래서 이 한국 통일연방 모형이라 해도 좋고요, 한국 통일연방 모형이라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양 사상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독일 스위스식 그 정치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우리 이기호 선생님께서 분권적 개조론이라 해서 이 유명한 책이 뭐냐면 있는데, 이 분권적 국가 개조론이라는 이런 우리가 책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가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국민들은 모든 입을 모아 정치가 문제라고 말한다. 정치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없을까? 정치가 사회 갈등을 해소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는 없을까? 저자는 이기호 선생님을 말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위스의 분권적 정치 체제에서 찾고 우리의 국가 개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위스의 정치 체제는 우리가 금과 억지로 본받고자 했던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 제도와는 많이 다르다. 영미의 정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권력자인 정치 엘리트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불신의 기초를 두고 있으나, 스위스 정치 제도는 권력자에 대한 불신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는 누구에게도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 다층적인 분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놀랄만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갔고, 그 중심에는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가 자리 잡고 싶다. 예, 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통일연방 모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국사를 먼저 복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아침에 쓴 것인데, 제일 앞장에 이제 이렇게 붙여서 제가 이 부분을 아마 1강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뭐냐면 2강에서 강의하고, 요 부분을 뭐냐면은 3강에서 강의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뿌리가 어딘지, 어원이 어딘지 그동안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뿌리가 범어이고 산스크리트이며 일상 우리가 쓰고 있는 실담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수수만 년 동안 써왔던 우리의 말과 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독서지 성인에 이를 수 있는, 원래 환인의 자료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우리 조상들이 수수만 년 동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우리 말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바로 자연이고 자연은 바로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바무스도 그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 땅 우주만상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한 뿌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 문명사에 다소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근자에는 일본 문명사에 또 우리가 침략까지 당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열등감에 빠져 있는 시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학문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학문이 떨어지면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집안에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호 강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 250만 자에 걸쳐서 이 부모 대사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암흑천지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공호 강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정리해서 또 나의 생각을 좀 더 붙여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환국사의 시작은 우리의 말과 글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말을 상담이라 말하고 한자로 상담이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범어라고 말하는데 이 범어는 브라만에서 왔고 브라만은 숨쉬다 우리말에서 가져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쉬는 것도 호흡을 의미하고 호흡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브라만은 우리말 불다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우리는 산스크리트라고 하고 범어라고도 하고 실담어라고도 하고 상담어라고도 말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팔도 사투리 말은 산스크리트어로서 범어, 상담, 실담이라고 하는데 이 산스크리트 우리의 팔도 사투리가 바로 동서운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운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수수만 년 동안 우리의 문명사를 이끌어왔던 환국 문명사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어의 발음과 뜻을 집어넣은 것이 우리가 한자가 되고요. 범어를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50자모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중천적국에서 범왕이 만들었다는 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28자 자모 28자도 바로 범자에서 온 것이고요. 일본에 쓰고 있는 50자모인 히나카라도 바로 이 범어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담어에서 모두 다 빠져나간 것이 동서운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어의 말과 뜻을 즉 우리의 말과 뜻을 집어넣은 것이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말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동이족이 만들었으며 동이족의 출발은 바로 중앙아시아 이란 고원이며 여기서 동진하여 신라까지 왔고 신라가 통일하면서 언어가 통일되면서 팔도 사투리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호 강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자가 우리만이 만들었느냐 그렇게는 또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이 한자와 우리가 이 범어는 바로 원래 중국의 원주민은 산스크리트로 CINA에 치나라고 이렇게 이제 범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중국 원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에도 원래 원주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치나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영어를 뭐냐면 이거를 차이나맨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중국 원주민을 원래 차이나맨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주민에게 이 동이족이 중앙아시아에서 바로 이 중원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정안이라든지 서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동반도 곡부 이쪽을 다 우리가 중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동이족이 중원에 들어오면서 함께 살면서 이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차이니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차이니즈. 예, 그래서 우리가 치나와 차이나면과 차이니즈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은주 주인 하은주 진나라까지 하은주 진나라는 바로 이 동이족의 중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중원의 원주민의 중국의 원래 원주민의 지배계급인 동이족이 지배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희라든지 신농시라든지 황제 헌은이라든지 소금진씨가 모두 다 하은주진을 만들었고, 이 하은주진에서 바로 진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중국 한나라가 들어서고 우리는 진한이 들어서면서 그 진한이 바로 신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나라의 또 고조선의 부여의 일파인 외는 일본을 건너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남방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베트남이 되는 것입니다. 월남이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한자가 우리 동이족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함께 이 한자를 우리가 뭐냐면 발전시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자를 공부하지 않는데, 이 한자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한자를 이 범어인 이 우리의 말과 뜻을 우리의 말과 집어넣었던 이 한자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한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황국 문명서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한자를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이족의 바로 출발은 어디서 출발되었느냐? 바로 중앙아시아 이란 고원이며, 여기서 동진하여 신라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가 통일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조선에서는 바로 이 신라말이 중심이 되고 팔도 사투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형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고사의 새발견에서도 밝혔다시피 우리의 원래의 우리의 조상들은 바로 순다 환인 때 순다 대륙에서 서예대평원, 서예대평원 황해 서예를 거쳐 가지고 수렵과 채집, 어료, 자연농법을 수수만 년 하면서 살다가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맘모소 사냥이라든지 술록 사냥을 위해서 북위 66.6도에 진출하여 툰투라 지역의 출발지가 바로 연해주 북간도가 되는데, 우리 동이족이 보는지는 바로 연해주 북간도이고, 여기에서 환인, 조선, 환국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말갈, 여진, 만주, 조선이 다 이 연해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뿌리 근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툰투라 지역을 따라서 바로 핀란드까지 도달하였고, 러시아를 거쳐서 핀란드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구 유럽으로까지 진출한 시기가 우리가 빙하기가 시작된 지 빙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가장 최대 빙하기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5,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최대의 그 빙하기는 17,000년 전이고, 우리가 빙하기가 시작돼서 한 5,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5,000년 전에 바로 이 유라시아를 따라서 북방 유라시아를 따라서 이동한 역사가 서구 유럽까지 다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에 의하면 25,000년 전에
천축대로 천축한인의 시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빙하기 때 고립된 시간의 대표적인 유적 문명이 바로 15,000년에서 17,000년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흑피옥이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동이족의 출발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이 동이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하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와 몽골에 걸쳐져 있는 바이칼 근처의 브라이트 이 족이 바로 그 종족이고요. 그 전에 또 유라시아를 따라서 툰투를 따라서 우리가 연해주 북간도에 에서 출발하였고, 이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가기 전에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서해 대평원이라 하는데 서해 바다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해 바다에서 살기 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대만과 필리핀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이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빙하기 때는 모두 다 육지였기 때문에 여기가 적도 지역에 걸쳐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하고 바다 밑에 또 땅에서는 지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매우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이 수수만 년 동안 언어가 통합되고 언어가 합쳐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이야기를 뭐냐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자연과학 세상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20만 년 출현하여 한 10만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이 호모사피엔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그 유인원들이 시각적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이후 10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바로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던, 즉 말을 이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언어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언어적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집단 생활이 가능하고 사회적 동물로서 그 관계망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뿌리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언어적 사고에서 출발했다. 그 언어적 사고를 시작해서 약 3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만 년 지나고 난다 그러면 7만 년 정도가 되죠. 부터 드디어 뭐냐면은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 사상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 3만 년 동안에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태고사의 문명기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만 년에서 3만 년이 지나고 7만 4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토바 화산이 폭발하였는데, 이 분화구가 지금 현재 제주도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바로 7만 4천 년 전에 이 화산재가 날아가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도달해서 아프리카의 하늘을 뒤덮고 있으면서 거기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의 조상이 바로 이동을 시작해서 순다 대륙으로 이동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만 4천 년 전에 이 역사적인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환단고기 삼성기 하편에 원중동 선생님께서 우리의 태고사를 68,182년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자, 68,182년에 율곤 이준재 선생님이 연구하신 상운갑자년 BC 8,937년,
플러스 2023년을 더하면 74,142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74,142년, 1960년, 2024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이동을 시작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이 순다대로 순다환인을 출발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우리가 타고 온 짐승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흰 소를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다는 우리가 먹고 있는 순대와도 관계된다는 말을 관계되고, 이 순다는 바로 흰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어원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순다대로 순다환인에 있고 이들이 이동을 시작하여 서해대평, 지금 현재 황해를 말합니다. 서해바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서해대평은 서해바다에서 우리 조상의 고유한 유전 인재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D형 유전자, C형 유전자, N형 유전자, O형 유전자, Q형 유전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방식을 나타내고 오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방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 고은 강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뿌리가 오로지 우리 한국의 조상들만이 만들었다,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되고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뿌리는 바로 지금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과,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다 건너간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내려간 월남, 이런 모두가 뭐냐면 함께 우리가 이 한자 문화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자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뜻을 바로 박아넣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고로 우리가 조선 황금 문명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한자를 많이 공부하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 황금 문화사를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뭐냐면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한국 문명사에 길을 열어주신 이러한 대학자들이 이 부모대사전과 같은 이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우리 한국 문명사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고 노력해서 한국 문명학술원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기초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한자라든지 산스크리트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역사, 철학에 탁월하여 앞으로도 한국사를 복원해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이것을 뭐냐면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팔 수 있는 이런 뭐냐면은 훌륭한 한국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명 학술원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고 비전이면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꼴짱김 투소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